이제 그러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나 취업규칙 이런 것도 같이 다 관련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인생의 파트너는 나랑 같이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이고 내 거래처들입니다. 이들을 떠나서는 내가 살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일한 근로자들한테 정당한 보수를 해주는 것. 어떻게 더 같이 일을 했던 성과를 냈으면 정당한 페이를 어느 정도 더 해줘야 되잖아요. 그 방법론들이 그냥 일부 중소기업 CEO들이 직원들은 올려주면 나가고 딴 데 가고 딴소리 한다고 하지만 이제 화두를 이렇게 한번 가져봅시다. CEO들 만나면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근로자들한테 준 만큼 일합니까? 근로자들한테 그런 얘기 하죠. 받은 만큼 일합니까? 서로 관점이 다른 거죠. 얼마를 줄 거냐, 얼마를 받을 거냐의 관점. 서로 상호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주고 제대로 받자. 최소한 법규 적합성이라는 걸 좀 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CEO로서. 심지어 세무사무실 3월, 5월달 야근 밤 1시, 2시까지 쉬고 연장 야간 수당 안 주는 경우들 숱하게 보죠. 근로기준법 위반이잖아요. 주 52시간 해당은 아닙니다만. 근데 이 젊은 직원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래하는 세무사 5개 인사 관리는 제가 다 합니다. 취업규칙 제정 다 해주고요. 5인 미만 사업장이면 퇴직금 다 주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수익성, 취소한 당시 얼마를 한 달에 매출을 해야 되니까 하자라고 직원들하고 공유를 해요. 작은 식구들인데. 그러면 직원들이 더 성립성있게 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인센티브. 여행을 가기도 하고요. 또는 기타 다른 페이를 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급여만 줄 게 아니라 퇴직금도 더 줄 수 있고요. 자, 임원들 퇴직금은 3배수까지 소득세로 적용을 하고 추가분은 근로소득세로 추가 징수한다라는 게 이제 상법과 세법에 나와 있습니다만, 근로자들 퇴직금을 5배 주는 회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회사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게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십시오. 왜? 연봉 3,000이에요. 연봉 3,600 정도 해놓고 회사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영업 성과가 나면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영업직이나 또는 특수 개발 또는 특허 고용 이런 관련된 걸 하면 그 돈을 그냥 매년 인센티브 주지 말고 DC형 퇴직금으로 적립을 해두세요. 퇴직할 때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어떻게 돼요? 인센티브 주려면 회사에서 부담금 9%, 본인 부담금 8%,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3,600, 소득금액 기준으로 하면 한 1,000, 어쨌든 15%로 되잖아요. 그러면 30% 정도의 세금이 퇴직소득을 가져가면 5년 있으면 5%면 끝나잖아요. 어차피 우리 모든 근로자들이 같이 모여서 돈을 벌어서 1억이라는 돈을 만드는 것 중에서 나라에 30% 내고 70% 가져갈 거냐, 아니면 5%만 내고 그냥 95% 가져갈 거냐, 그 문제잖아요. 그걸 설명을 하면 근로자들이 와이 나시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것도 만들어진 거죠. 내일 채용 공제 무조건 해주라고 하거든요. 혹시 우리 직원들 내일 채용 공제 하고 계신 분?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특히 요즘에 입사하는 친구들이 MZ세대들이잖아요. MZ세대는 그런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회사에 갔더니 저 직원이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이게 방송인데 어떻든 내 가지가 없다고 그거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증할게. 나랑 컨설팅 관계를 끊고요. 이 직원이 나가면 내가 지금까지 받은 돈 다 토해낼 테니까 뭘 10만 원인데 합시다. 그렇게 해서 시켜줬어요. 지금 잘 다니고 있고요. 공부 정말 열심히 하고요. 회사 내부 기장 잘해가지고 세금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할 수 1년 반 동안 빡시게 공부했더라고요. 그게 관계잖아요. 작은 것만 좀만 더 배려를 해주면 더 좋아진다라는 관계를 근로자에서 느낄 거고, 근로자들하고 소통만 해서 합의만 하면 절세라고 하는 방법은 정말 많은 걸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중소기업형 성과 공유 방안. 혹시 인사평가 하시는 분? 자, 중소기업에서 인사평가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기업까지 포함입니다. 저는 99.99%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소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모집단이 10명 이상은 돼야 같이 평가를 해서 A등급, B등급, C등급을 나누잖아요. 근데 세무사무실에 동일한 업무, 이런 일을 10명 이상 하는 거 없잖아요. 그리고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경우 생산직이 보통
7, 80명, 500억 된다고 하면, 그리고 사무직은 한 20명이에요. 생산직은 성과에 따라서 나오는 게 거의 뻔하니까 사무직 20명까지 인사평가를 해요? 아니거든요. 하는데 시간 들어.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납득도 못해.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평가자가 도대체 무슨 마음 가지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지금 언론에 뭐 공정 이런 얘기 나오듯이 심지어 저희 딸이 어떤 국내 유수의 그 어떤 제약회사 다닙니다. 그 인사평가 하는데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평가를 상대평가니까 뭐 해줬어요. 근데 4번이나 빠꾸 맞았어요. 뭐 저랑 같이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평가의 공정성에 관련돼서 문제가 많다라는 걸 많이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사평가를 하지 않고 서로 합의를 보자. 물론 인기 투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자정 능력이 있더라고요. 10명, 15명, 20명 정도 되면. 그래서 이 사람 올해 잘해서 이 사람한테 일부 뭐 성과 이런 성과 공유 방안들을 그냥 평가 A, B, C 등급 나눠서 주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제가 중소기업으로는 연봉에서 1년에 보통 매출의 그 영업이익 중에 당기순위 그 영업외 비용과 수익은 빼고요. 영업이익의 20%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자라고 상반기에 결정을 하도록 해요. 사전에 고시되지 않은 내용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올해 실적이 좋았으니까 100만 원씩 그냥 일률적으로 보너스 줄게. 연말에 이런 CEO들을 좀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게 동기부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를 시켜주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자. 그래서 연봉은 올해 얼마 올리건 뭐 그건 연봉에 관련 건 또 다른 개념이고 올해 영업이익의 10%를 무조건 직원들의 인센티브 주겠다라고 공지를 하고 주는 방법은 딱 2가지만 저는 합니다. 단순하게 하려고 합니다. 50%는 n분의 1. 1억이 영업이 났다면 2천만 원이 이제 재원이잖아요. 1천만 원은 n분의 1 다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제 50%가 남죠. 50%는 임원들, 이사들이 추천한 사람, 뭐 임원이나 뭐 이사들이 한 명이나 또는 직원들 추천한 사람이 올해 이 사람이 잘했을 것 같으니까 이 사람 더 줍시다. 인기투표 형태로 한두 명을 뽑아요. 그게 제가 시행을 해보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그럼 하부 상박이 그냥 무조건 이루어져요. 연봉 중소기업이 600에 월급여로 500에서 한 200 정도 되는데 그러면 200 받는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실무자들이 인센티브를 100% 받는 거잖아요. 200 정도 받으면 10명인 기준으로 보면 훨씬 좋아하더라고요. 분위기도 더 좋고. 네, 그래서 평가여도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이기도 하고 중소기업의 특성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업 성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같이 가져가는 방향을 만들고 그리고 그중에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또 하는 것도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요. 다양한 걸 좀 시도를 해봤고요. 저희 제인 컨설팅도 처음에 설립해서 그냥 무조건 들어오는 돈 비용 빼고 n분의 1 하자. 컨설턴트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나요? 제가 이 회사를 설립을 했고 하지만 71년생, 3년생부터 60년생까지 저희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일하는 공동대표는 삼성 제일모직의 전무로 이렇게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은 정말 뭐 MBA도 갔다 오고 내노라는 삼성그룹의 전무로 했으면 아마 좀 빡시게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죠. 한 n분의 1을 해봅시다. 비용 다시 하고 6명이 들어오는 수입 n분의 1을 나눠봅시다. 이렇게도 해보고요. 뭐 컨설턴트가 시간 계산해서 시간 얼마 투입이 이것도 해보고요. 그러면 시간 계산하면 A등급, B등급, C등급 나눠서 뭐 별의별 쇼를 해봤는데 나름대로 결론 내린 게 있죠. 가능한 공평하게 그냥 가는 게 낫겠다. 네, 그런 방식들. 그러니까 좀 우리 CEO가 생각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그 방식을 채택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건 직원들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비상장 기업 주식가치 평가. 주식가치 평가를 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주식가치 평가 방법은 뭐 1000가지, 10,000가지가 있잖아요. 상증법에서 정한 주식가치 평가는 그냥 세금 걷기 위해서 하는 거고, 뭐 DCF법이든 현금흐름 할인법이 뭐 또 추정이익법이든 뭐 또는 뭐 저희 청산가치 뭐 이렇게 순자산가치법이든 다양한 것들을 검토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서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서 주식가치 평가해 주세요 하면 그냥 어떻게 해요? 다 비상장 주식가치 평가, 상수세법, 상증 이것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CEO는 이 주식가치 평가를 어떻게 했어요? 투자를 받으려고 했잖아요. 투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한 추정이익 가져오는 게 낫잖아. 추정이익으로 해놓고, 아니, DCF법으로 10년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하는 게 훨씬 투자를 받는 데 유리하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이해하고